3. 자, 전기분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확인되었다라고. 이와 관련된 전기분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시오. 운반비, 제조원가 550만 원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대요. 그러면 전기분 원가명세서에서 운반비 550을 넣어주는데 좀 어렵진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운반비 550만 원을 입력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입력을 하면 당기제품 제조원가가 변하겠죠? 그래서 이 변한 값들을 메모해 놓고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가서 제품 매출원가를 클릭해 보면 당기제품 제조원가를 수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8,015만 원으로 수정하고 그로 인한 결과값 당기순이익도 메모해 놔야 되겠죠. 그럼 이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반영돼야 되니까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을 수정해 줘야 되겠습니다. 대신 이것을 고침으로 인해서 제일 상단에 나오는 이 미처분 이익여금 있죠? 요거 아까 시험 문제 나왔던 거. 그래서 요게 바뀌었어요. 3,676만 원으로. 그래서 요거를 재무상태표의 2월 이익여금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재무제표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특정 값이 바뀌게 되면 그 이후에 나오는 재무제표들도 다 수정해 줘야 된다. 자, 그 얘기고요. 문제 2번에 가서 일반 전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날짜는 7월 20일 첫 번째 거래부터 보겠습니다. 파주시청에 판매용 제품을 기부하였다. 그럼 여러분 이런 거래는 차변이 기부금이라고 처리가 돼야 되겠고 원가와 시가 중에서는 어떤 금액으로 처리할까 생각을 했을 때 부가가치세를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세금 매기는 거는 시가로 매기지만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그냥 세금이 과세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나간 걸로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원가로 처리해야 되는데 2천만 원이라고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대변의 과목을 제품으로 처리하는데 내가 이럴라고 갖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타개정 대체로 매출원가에서 차감시켜 줘야 된다. 반드시. 자, 다음 두 번째 거래는 8월 20 며칠이요? 이게 3일이에요? 8일이요? 8일? 잘 안 보여서. 여기 적요 번호에서 8번. 숫자 8.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8번만 넣어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8월 28일. 그럼 자, 글씨가 잘 안 보여. 나름물산의 제품을 50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판매 대금 중 30%를 당좌이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니까 차변이 당좌이금이라고 처리하고 150이죠. 대변 과목에는 선수금이 와야 되겠네요. 선수금. 나름. 자, 그러면 10월 1일날 부곡무역의 외상매출금 중에 200만원은 대손 요건을 충족했는데 대손 발생일 현재 회사의 대손 충당금 잔액은 없대요. 없으면 나한텐 그냥 다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되겠죠. 차변 과목은 대손 상각비 200만원이 되고 대변은 외상매출금의 거래처 입력해 주죠.
자, 이번엔 4번 문제. 요거는 틀리기가 쉬우니까 꼭 주의해야 됩니다. 11월 11일. 자, 장기 투자 목적으로 부산 상사의 보통주, 장기 투자 목적이라고 방금 얘기했죠. 그러니까 보통주 4,000주를 한 주당 10,000원에 취득하고 매입 수수료와 함께 보통리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자, 지금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투자자산으로 분류되어야 되고 계정 과목 코드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처리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은 검색했을 때 투자자산 코드는 178이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178번 투자자산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입력을 해주는데 4,000주 그 다음에 10,000원이니까 4,000만원 그리고 수수료까지 포함해 주는 거예요. 4,000 11만 5천원 대변은 보통리금이라고 처리해 줘야 되겠죠. 12월 4일 날로 갑니다.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생산부서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했으니까 500번대 코드로 처리해야 되는데 강사료 250만원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하고 보통리금에서 지급했다라고 했으니까 지금과 같이 내가 회사가 누군가에게 소득을 지급한다는 것은 예수금을 의미하는 거죠. 원천징수액을 예수금으로 처리한다. 차변의 교육훈련비는 500번대 코드 250만원이 되겠고요. 대변은 예수금이 그러면 22만원, 나머지가 보통리금 228만원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12월 28일 온천전기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온천전기에 대한 외상 매입금과 상계하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퉁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2월 28일 차변은 외상 매입금의 온천전기 690만, 대변은 외상 매출금의 온천전기 690만원으로 회계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은 이제 메인 매출 전표 거래로 가서 7월 11일 거래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전남의 제품을 1650에 판매하고 영세율 전자생계한수를 발행했다라고 했고요. 12번 유형으로 선택해야 되겠죠. 제품 1650이 공급가액이 되겠고 거래처가 전남 전자세금이고요. 영세율 구분을 골라야 되는데 여러분 이때 내국 신용장이라고 해서 3번 유형을 선택하는데 여러분 제가 조금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분명히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할 때는 거의 대부분은 1번과 3번 중에서 고른다고 했었죠 여러분, 그죠? 근데 종전 시험 문제에서 가장 최근에 봤던 시험 문제에서 전산 세무에서는 2번 유형을 선택하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세무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언젠가 회계에서도 한번 출제될 겁니다. 중개무역이라는 단어를 지시가 됐을 때 이때는 2번, 그러니까 거기에 제시된 내용과 관련된 걸로 선택을 해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알았죠? 무조건 1번이나 3번이라고 선택하지 마시고. 자, 지금은 그래서 3번 유형으로 골라주는데 회계 처리. 자,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은 전남이 발행한 약수금으로 수령했고 계약금 500은 작년 말에 현금으로 받았다. 그래서 혼합으로 처리를 해주는데 차변에 선수금이 500만원이고 나머지는 받으러옴이라고 처리를 해준다는 거. 8월 25일로 가봅니다. 회사 건물에 부착할 간판 제작 대금 550 부가세 포함 중에 50은 현금 빛나는 간판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고 생계한수 수취했고 자산으로 처리한대요. 금액 단위를 보세요. 금액이
500만 원이라는 거는 여러분 100단위가 넘어가면 금액이 좀 큰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유형 자산을 보는 거죠. 그래서 간판은 비품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소모품이나 이딴 걸로 처리는 좀 애매하고 금액이 너무 커요. 그래서 거래 유형은 51번 간판이죠. 공급가액 500에 부가세 50이고 빛나는 간판, 전자세금 계산서라 그랬고요. 현금이네요. 현금 혼합이네요. 그래서 차변을 비품으로 금액 단위가 크니까 유형자산으로 보는 거고, 대변은 이 경우에 이제 현금이 50에 나머지 미지급금이라고 회계 처리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9월 17일자 거래로 가볼게요. 9월 17일 한수 상사의 제품을 550에 판매하고 전자생계한서를 발행했고 보통리금 200, 나머지 이달 말에 받기로 했다. 그래서 11번 유형으로 처리하죠. 500만 원이 공급가고 부가세 50에 거래처는 한수 상사가 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되겠고, 분계는 혼합으로 처리를 해주겠고요. 차변은 보통리금의 200만 원이고 외상매출금이 350만 원이겠죠. 10월 2일 날짜 비사업자인 나누리에게 제품을 11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판매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고 현금 영수증 발행했다. 거래처명을 입력한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 그 10월 2일 날짜에 그 현과라고 입력해야죠. 매출 중에 현과 제품이고요. 공급가액에는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해야 10%가 나눠지는 거고, 거래처는 나누리. 회계 처리는 현금으로 받았다고 했으니까 입금으로 처리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이 오게끔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5번 거래 11월 19일 거래로 넘어가 볼게요. 11월 19일 해외 거래처인 윈스톰으로부터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부산 세관으로부터 아래의 수입 전자생계한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는 현금으로 납부했다.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생략할 것. 그러니까 이게 수입이기 때문에 여러분 원재료에 대한 회계처리를 생략하고 있는 거예요. 거래유형 55번 수입 원재료. 그러면 공급가가 260이니까 입력하면 부가가치세만 회계처리하는 거고, 거래처는 부산 세관이 돼야 되겠죠? 윈스톰이 아니라. 자, 그래서 전자생계한서 발행이 되겠고요. 부가가치세 현금이니까 출금으로 나갔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래는 12월 1일 날 본사 관리팀에서 회사 이미지 개선을 위한 광고 대행사 광고를 의뢰하고 우리카드로 결제했다. 카드 영수증을 수취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광고 선전비 과목을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거래 유형은 57 카과라고 선택하고요. 공급가액에는 330이라고 입력해서 부가세 10%가 나눠지게끔 처리해 주죠. 회사 이름이 거기 광고나라라고 써있네요. 카드사는 우리카드고요. 그리고 4번 유형으로 선택해주면은 대변은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들어가겠고, 차변 과목만 광고 선전비로 수정해주면 입력한 내용이 완료되겠죠. 자, 이제 문제 4번에 가서 오류 수정을 해볼 차례입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전표 입력에 가볼게요. (7월 13일자) 거래를 보면
정모 상사로부터 1200만원 차입하고 이를 모두 장기 차입금이라고 처리를 했는데 200만원은 상환기일이 24년 12월 15일로 확인되었다. 하나의 전표를 처리해라. 그러면 이거는 유동성 대체하라는 뜻으로 보이죠, 여러분? 그래서 유동성 대체가 아니라 이거 수정이에요, 수정. 대체가 아니라 단기 차입금이라고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기 차입금은 1000만원이고 단기 차입금이 200만원이고 정모 상사다. 자, 11월 10일날 가볼게요. 공장 건물의 운반 목적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대금 1100만원을 다운테크의 보통임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대요. 해당 엘리베이터 설치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만 차고로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대요. 그러면 이게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래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세금계산서 전자인지 여부에 대한 것까지는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하지 않고 수선비라고 되어 있는 걸 건물로만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인지까지는 안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나가는 거고 수선비를 건물로. 자, 다음 거래는 문제 5번에 가보는 거예요. 결산이죠. 결산은 총 3가지가 있는데 셋 다 수동결산이라고 보이네요.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 날짜에 입력을 해볼게요. 첫 번째 거래 12월 11일에 실제 현금 보유액이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가 많다는 거죠. 현금보다 67만원이 많아서 현금과 부족을 처리했던 금액 중 34만원 결산일에 선수금, 은비상사로 밝혀졌으나 34만원 원인을 알 수 없다. 그랬다면 실제 돈이 많았기 때문에 대변에 있는 현금과 부족을 차변에다 써주고 대변에다가는 선수금, 은비상사 34만원에 잡이익 33만원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을 보니까 24년 7월 1일에 제품 생산 공장의 1년분 임차료 반반이네요. 기간이 120만원을 지출하고 비용으로 일반 전표 회계 처리했대요. 그러니까 500번대 임차료였겠죠. 이에 대한 기간 미경과분 임차를 월할 계산해서 결산정리분기하세요. 그러니까 60만원어치를 차변의 성급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고 대변은 500번대 임차료로 처리해준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이시죠, 여러분? 자, 회계연도 말 현재 퇴직금 추계액은 다음과 같다. 회사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올해 처음 가입하였고 회계연도 말 당기분 퇴직연금을 보통님 계좌에서 전액 이체해서 납입하였다. 자, 그랬을 때 확정 무슨 형이에요? 기여형이라 그랬죠? 오늘은 확정 기여형에 돈 내는 날이니까 퇴직급여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생산부서는 500번대 2200, 그 다음에 800번대 퇴직급여 1800, 대변은 보통리금으로. 확정 기여형은 회사가 내는 돈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내고 끝이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신경 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입했다라고 처리해주고, 다음으로는 이제 마감해야 되겠죠. 결산 자료 입력에 가갖고 전표 추가를 눌러주고 원손이제 순서대로 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도 조회하고 손익계산서도 조회하고
이제 이 순서는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6번 문제 보고 답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자, 1기 예정 신고 기간 중 행복에 발급한 전자생계안서 총 발행 매수와 공급 대가는 얼마인가? 자, 요거는 생계안서 합계표에서 보시면 되겠죠? 네, 여기서 기간을 1월부터 3월까지로 들어가고, 행복이라는 거래처를 찾아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매수는 9장이라고 써있죠? 9장. 공급. 근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이, 물어보는 질문이 뭐예요? 매수하고 공급 대가라 그랬죠? 그래서 대가로 답해야 되겠네. 대가는 부가세 포함이니까 6,550만원에 곱하기 1.1을 해서 7,205만원이라고 답해야 돼요. 7,205만원. 그래서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잘 파악해갖고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자, 2번이요. 6월 한 달 동안에 발생한 영업의 비용 중 발생이 가장 많은 계정 과목과 가장 적은 계정 과목의 차액은 얼마인가? 자, 이 문제는 2024년 6월 현재 이렇게 물어봤으면 손익계산서에서 보거나 시산표에서 보거나 다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서 보든가. 그런데 6월 한 달 동안이라고만 물어봤죠? 기간이 한 달치만 조회해야 되기 때문에 조회할 수 있는 메뉴가 두 가지인데요. 월계표나 계정별 원장에서 보셔야 돼요. 기간을 딱 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월계표나 계정별 원장인데, 계정별 원장에 가보면 6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근데 계정별 원장은 조회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게, 여기는 계정 과목 하나씩 찾아지기 때문에 여기다 영업의 비용이라고 치면은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보지 말고 월계표를 보세요. 자, 그럼 6월달 가가지고 여기 나오는 것 중에 영업의 비용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금액이 가장 많은 계정 과목, 가장 많은 거 이자 비용,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거 기부금이죠. 그럼 둘의 차익은 얼마가 되냐? 96만원이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이죠. 4월 중 거래처 리제 상사로부터 회수한 외상 매출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거래처 원장에서 보는데, 4월 중이니까 4월부터 4월까지 그다음 외상 매출금이고 리제. 자, 그러면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감소를 봐야 되니까 대변을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1,630만원이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